이 환자 수가 또 줄었네. 뭔 놈의 병원들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기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병원 문 닫게 생기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실손보험 활용한 환자 유치 마케팅 쪽으로 일하고 있는 오규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요즘에 병원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전화상으로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실손보험 패키지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도수 치료 시 피부 관리나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도수 치료 명목으로 청구하되 실제적으로는 피부 관리 위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들은 본인 부담 없이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거고 원장님은 고정 수익이 생기시는 거고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다들 그렇게 합니까? 그럼요. 다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구는 도수 치료로 들어가고 치료 기록은 저희 쪽에서 드리는 양식대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환자당 결제 금액의 15%를 그냥 수수료다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저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데서도 많이들 진행하시는 건데, 네. 황 실장, 요즘 신규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 알고 있죠? 배 원장님, 피부과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 실손보험을 활용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마케팅을 할까 합니다. 이 관련 담당자가 찾아왔더라고요. 실손보험요? 예, 이 실손보험을 활용해가지고 도수치료 명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황 실장이 상담할 때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방식이나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하고 이 병원을 살리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환자 데리고 오면 인센티브 주시나요? 15% 대신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 잘해야 합니다. 네. 정말 절박하셨나 보네요. 아우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근데 피부 상태가 많이 건조해지셨네요. 꾸준히 관리 좀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고객님 실손보험 있으시죠? 네.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는 고객님이라 특별히 소개해 드리는 건데 실손보험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도수 치료 시 피부 관리를 같이 해주는 패키지 상품이 있거든요. 고객님 실손보험의 약관 확인해 보시고요. 일일 보험금 지급 한도 금액에 따라 피부 관리를 실손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불법이거나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도수 치료했다고 하시면 돼요.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보험 놔뒀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보험료 냈으면 보험금 받으셔야죠. 그리고 피부 관리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효과 없으세요. 그렇기는 한데. 걱정 마세요. 저희 원장님도 다 허가하신 거예요. 할게요. 그럼 관리실로 이동하실게요. 네. 잘하셨어요. 괜찮겠죠? 언니야, 피부 완전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피부 관리 받고 왔잖아. 피부 관리? 부럽다. 근데 그거 비용 꽤 들지 않나? 네 실손보험 들었지? 내가 내가 가는 병원에서 실손보험으로 피부 관리 받을 수 있더라. 그게 가능하나? 나도 처음에 찜찜했는데
상담실장이 잘 설명해 주더라고. 이번에도 피부 관리 받고 보험 청구해서 받았다. 진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얼마인데? 가봐봐. 어머, 관리 잘 받으셨어요? 네,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네. 여기요. 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내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씨, 피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받으셔야 됩니다. 예? 네, 박진호 씨가 병원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송인엽 변호사님, 이게 전형적인 그 사기 수법인 거죠? 예, 맞습니다. 보험 사기는 쉽게 말해서 보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보험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데, 과거에 가입한 실손 보험들은 도수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는 것처럼 속이고 실질적으로는 피부 미용 등 치료를 받은 이 사건 사례는 전형적인 보험 사기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병원장인 박진호 씨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게 정확한 죄명이 뭔가요? 박진호 씨는 의료법 위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호사님 그 보통 그 도수 치료는 근육이 마비되거나 좀 안 좋은 거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얼굴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 이유로 예. 근데 이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은 이렇게 도수 치료를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사무장님 말씀처럼 허위로 이렇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수 치료를 받지 않고 피부 관리를 받았는데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이런 패키지를 만들었으므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상 보험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 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범죄 단체 조직 및 활동까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이 부분이 사실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범죄단체 조직, 활동죄의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범죄단체 조직, 활동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런 실손보험 사기를 주도했던 병원 관계자들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의 유죄가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범행을 어떻게 저지를지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에 사용될 시설 등을 마련한 후에 조직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원들을 통솔,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보면 보통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진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떤 보험 사기를 작정하고 병원을 열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범죄단체 조직 및 이 활동죄에 해당이 되나요? 예, 해당이 저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박진호 씨의 경우에는 병원장으로서 직원들과 브로커들에게 각각 역할을 부여하고 각자 신규 유입한 환자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조직원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지방법원 판례처럼 드라마 사건에서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야, 이게 범죄단체 뭐 옛날 범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조폭들 처벌하는 그런 상황인데 병원 한번 살려보려다가 이게 지금 박진호 원장 같은 경우는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합해져서 가중처벌이 되나요? 맞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박진호 씨가 비록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일지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까지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박진호 씨는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사 면허까지도 취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병원 상담실장이자 간호사인 황도희 씨도 지금 환자를 유치했는데 황도희 씨도 지금 처벌을 받습니까? 황도희 씨 역시도 병원장과 똑같이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활동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비록 황도희 씨는 기존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본인 역시도 범행에 깊게 관여해서 신규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황도희 씨 역시 새롭게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 자격까지 취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야.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병원의 환자였죠. 이미진 씨와 김정현 씨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권유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예, 어찌 보면 제일 딱한 분일 수도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진 씨와 김정현 씨도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실손보험 대상의 보험사고라고 하면 당연히 실손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병명, 진단, 치료에 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임에도 이를 속이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진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미진 씨와 김정현 씨 경우에도 피부 관리는 명백히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데 실손보험 대상이 되는 도수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자료와 영수증을 직접 스스로 제출을 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몰랐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본인이 받지도 않은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자료를 보험사에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병원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권하면 굉장히 좀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이 이미진 씨, 김정현 씨 처벌 수위는 뭐 어떻습니까? 이미진 씨와 김정현 씨가 병원을 간 횟수 그리고 보험금 청구 횟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횟수가 적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전과가 남는 벌금형 등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몰랐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처벌을 조금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이 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 보험 사기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미진 씨와 김정현 씨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본인들이 피해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진 씨와 김정현 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허위로 청구해서 받았던 보험금을 반환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네. 허위 청구한 금액이 적고 보험사에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불이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불이익이 있군요.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흔히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만약에 실손보험 관련 보험 사기로 처벌이 되면 추후에 실손보험 재가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런 범죄에 연루돼서는 안 됩니다. 네, 실손보험을 또 워낙 많이 가입을 하시니까 참 분쟁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이 드라마 사례와 같은 보험 사기가 많이 일어나나요? 정말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적발도 많이 되고 있고 드라마 사례에서는 사실 피부 관리로 한정이 돼 있지만 제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걸로 성형수술이나 기타 미용수술까지 처리한 곳도 있었습니다. 최근 실손보험을 이용한 범죄 형태도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적자폭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경찰청은 2022년 8월부터 보험 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 사기 중 하나로 지정을 하고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10월 31일까지가 단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도수 치료 등 간단한 치료들은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점차 가입 상품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위 5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수치료 보장은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 5세대에서는 이 도수치료 부분을 제외하는 걸로 논의 중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건수가 늘고 좀 편법이 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보험료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다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보험 사기 유형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죠. 예, 이런 보험 사기는 사실 주변 지인들이 권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전부 다 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인들에게 휩쓸리지 마시고 실손보험은 꼭 필요할 때 용도에 맞게 사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 관리로 한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성형수술까지 실손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보험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적발되는 건수 역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만약 적발이 됐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보험사와 합의 등을 하셔서 선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